형용사 부분을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는 94페이지. 자, 일단 형용사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품사들 중에서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명사하고 이제 연관이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형용사 단어입니다. 자, 형용사 단어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일단 요거 글부터 잠깐 볼게요.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 그리고 상태를 설명해 주는 말이래요. 설명해 주는 말. 근데 여기서 사람이나 사물 하는 게 지금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름이 있는 명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 명사를 설명해 주는 말이라는 거예요. 명사를 설명해 주는 건데 예를 들어 가지고 뭐가 있을까요? dog이라고 하는 개가 하나 있다 칩시다. dog이라고 이렇게 하나 있는데 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개는 개인데 뭐 귀여운 개 뭐 이런 식으로 뭐 큐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예쁜 개하든지 뭐 프리티 독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요렇게 개라는 단어 앞에다가 프리티라든지 아니면 큐트라든지 뭐 귀여운 개, 예쁜 개 이런 식으로 보충 설명해 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꾸며주는 것들을 다 하는 거. 그러면 이 큐트라는 단어와 프리티라는 단어는 형용사가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명사를 수식한다. 즉 수식이란 말은 꾸며준다, 설명해준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명사 중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 거를 보충해준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건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만약에 아까 그 개라고 얘기했을 때 the dog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그 개예요. 그 개인데 여기서 그 예쁜 개 하면은 여기에 the pretty dog 이렇게 들어가겠죠. 요거는 문장이 아니고 그냥 단어만 이 품사 명사 단어만 이렇게 꾸며주는 건데 이걸 만약에 주어 역할로 해버리게 되면 그 개는 해놔놓고 이렇게 비동사 MRIs 같은 게 들어가서 is를 여기 써버리게 되면 여기에 pretty라는 단어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그 개는 귀엽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귀여운 게 바로 그 개를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문장 성분 중에서 주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여기는 이 pretty라는 단어는 이 개를 보충 설명해 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다시요. 요렇게 명사 앞에서 이렇게 꾸며줄 때의 역할 하나, 그 다음에 이 명사가 주어가 됐을 때의 비동사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 pretty라는 형용사를 넣게 되면 이 형용사 단어가 여기 있는 주어를 설명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보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주어, 보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책에서 처음에 이제 설명을 다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보충 설명해 주는 역할이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다라고 봤을 때 지금 예시를 들어가지고 단어들을 보면 beautiful, 그 다음 tall, 그 다음 nice, 그 다음 bad, 그 다음 lazy, 그 다음에 cold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공통적으로 특징이 뭐냐면은 이렇게 받침 니은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죠. 받침 니은들이. 그죠? 받침 니은들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받침 니은이 딱 들어가고 그 다음 단어에 명사가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전부 다 형용사라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I have a kind friend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kind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친절한이라는 뜻이에요. 친절한. 그럼 친절한도 막 보세요. 받침니은이 또 들어갔죠. 그럼 친절한 friend, 친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가지고 있다. 친절한 친구 한 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건 이제 명사 수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she is beautiful이라고 할 때 그녀는 뭐뭐다 아름다운 이렇게 들어가죠. 자, 이렇게 아름다운이라고 하는 단어가 받침 니은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녀는 아름답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비동사 is는 뭐뭐 하다 즉 형용사 하다 이렇게 해주면 되거든요. 그럼 다른 예로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고양이로 이번엔 고양이로 바꿔볼게요. 자, the 고양이 is 그 다음에 big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고양이는 크다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큰이라는 단어니까 형용사 하다면은 큰이다. 그러면은 이걸 줄여서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형용사 역할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구조는 항상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했을 때 일단 단어 공부가 제대로 돼줘야 되겠죠.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했을 때 받침 니은으로 들어가는 물론 뭐 산, 돈, 문 이런 걸 제외하고 아시겠죠? 산, 돈, 문은 전부 다 명사예요. 산, 마운틴, 뭐 돈, 머니, 그다음 문, 도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명사지만은
보통 이렇게 꾸며주는 단어들이 역할이 나오게 되면 전부 다 형용사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래서 형용사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수와 양을 나타내는 형용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와 양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수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걸 얘기하는 거고, 양이라고 하는 거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많거나 적거나 여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수와 양의 많고 적음을 나타내는 형용사는 뒤에 오는 명사에 따라서 다르게 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뒤에 오는 명사의 종류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명사에서 배웠어요.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있는 명사나 아니면은 셀 수 없는 명사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이걸 좀 쉽게 말씀드리면, 셀 수 있는 명사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대로 뭐예요? 특징 자체가 앞에 어나 언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명사를 쓰거나, 아니면은 명사 단어 다음에 s나 es가 들어가는 복수형들,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물론 이 복수형 중에서는 불규칙도 있어요. 불규칙 중에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죠? 대표적으로 사람들 하는 people이라는 단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남자 할 때 man이 아니라 men, 그 다음 여자 같은 경우에 woman이 아니고 women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다음에 우리가 물고기 뭐 fish라든지 아니면 사슴 카는 deer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양 카는 sheep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불규칙으로 쓰는 게 맞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복수형으로 쓰인 게 맞습니다. 이런 거는 불규칙이라 그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명사 다음에 s나 es가 들어가요. 아까 얘기했던 dog 다음에 s가 들어간다거나 고양이 다음에 s가 들어간다거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규칙형으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명사라고 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개, 두 개, 세 개로 말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어나 언도 안 붙고 그 다음에 단수 명사의 형태로만 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접근하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가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앞에는 어떤 거를 쓰느냐 하면은 여기에 a few라든지 아니면은 few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뭐 조금 있는 카든지 거의 없는 카든지. 사실은 조금 있는이나 거의 없는이나 앞에 어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는 뭐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사물이 있을 때 이거를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적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적당하다 아니면 얼마 없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들어갔을 때의 마음먹기에 따라 달린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은 크게 중요한 거는 아닌데, 일단 뒤에 보시면 many도 나오죠. 많은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어쨌든 얘네들 같은 경우는 명사의 복수형, 즉 복수명사를 쓴다 이런 얘기예요. 복수명사. 그럼 아까 얘기했던 복수명사 뭐 있었어요? 이렇게 셀 수 있는 명사들 중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 있죠. 아니면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복수명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I bought a few flowers for mom 하니까 여기 flowers라고 지금 나와 있죠. flower만 하나 하면 보통 꽃이라고 얘기하는데 s가 들어가니까 꽃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샀습니다. 몇 개의 꽃들을요. 누구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샀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 few soldiers survived the war 하는데, 이건 해석하실 때는요, 이 survive라는 단어는 살아남았다 이런 뜻이에요. ed가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이 war 하는 거는 전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거의 없는 군인들이 전쟁에 살아남았다는 말은 뭡니까?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거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 보세요. there를 다음에 man이 다음에 뭐가 붙었어요? car에다가 s가 붙었죠. car는 보통 자동차인데 여기 s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자동차들. 왜? many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복수명사를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there are 하는 표현은 뭐뭇이 있다. 그럼 뭐가 있다? 많은 자동차들이 있다. 어디에? 서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앞에서 쓰는 거라고 얘기를 하면은, 두 번째로 이제 셀 수 없는 명사는 아까 뭐라 그랬죠? 단수형만 쓴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표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표현이 a little하고 little이 들어가요. 자,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a few와 few처럼 예를 들어서 컵 안에 물이 조금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물을 마시고 어느 정도 목을 축일 수 있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으면 보통 a little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거 먹고도 뭔가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이건 보통 little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걸 마시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달린 거기 때문에 이건 뜻만 그냥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much라는 단어가 나오죠. much도 많은이라고 얘기하는데 many하고는 다르게 many는 아까 복수명사를 썼고 much는 무조건 단수명사를 쓴다 이런 얘기예요. 단수명사 하나만 쓰는 거. 즉 s나 es 같은 게 안 붙는다 하는 거.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예문을 보면은 my cat drank. 내 고양이는 drank라고 했어요. drank는 drink의 과거형이니까 마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를요? 약간의 우유를 마셨다 하는데 밀크 뒤에 보세요. s가 안 붙었죠. 자, 그럼 이 밀크의 종류가 뭡니까? 우리가 물체로 얘기하면 액체가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액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복수형을 쓰는 게 아니라 단수형만 써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액체 같은 경우에 뭐가 있겠어요? 뭐 물이라든지 주스라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뭐 코크라든지 뭐 이런 거 있죠. 콜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셀 수 없는 명사의 종류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크면은 뭐 있어요? 뭐 와인 이런 것들도 여기 들어가거든요. 자, 그 다음에 there is a little water를 합니다. little water 했으니까 이거는 물이 거의 없다 이런 얘기죠. 이 뒤에도 보세요. 아까 water 캔데 water's 안 붙었잖아. 그지? 그래서 사막에는 물이 거의 없다. desert 하는 표현은 사막이라는 뜻입니다. 사막에는 물이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세 번째 예문 보면은 Emily doesn't spend much money on clothes 이렇게 들어가니까 Emily는 많은 돈을 spend 하면은 소비하다 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많은 돈을 쓰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어디에? 옷에다가 쓰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cloth 한다는 옷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money도 단수 명사로 되어 있죠. 참고로 money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돈의 종류를 얘기할 때 뭐 지폐라든지 동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셀 수가 있지만 돈이라는 거는 궁극적으로 어떤 물건을 교환하는 데 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1,000원, 2,000원 이런 거에 대한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우리나라 옛날 역사 시절에는 돈이라는 어떤 화폐 개념이 없어. 지폐, 동전 이런 개념이 없다 보니까 항상 물건 대 물건끼리 교환을 했거든요. 그럼 이 물건 대 물건이 하나의 뭐가 되냐면 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쁜 어떤 뭐 색동옷을 사려고 하는데 이거 얼마예요? 그러니까 쌀 한 가마니요. 그럼 쌀 한 가마니가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money라고 하는 것은 셀 수 없는 명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수형만 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볼게요. 이번에는 명사의 수에 상관없이 모두 쓸 수 있는 형용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모두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뒤에 복수를 쓰든 단수를 쓰든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인데 상관이 없는 경우의 단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로 some과 any가 여기 나와요. some과 any 같은 경우는 뭐 대신 쓸 수 있는 거냐면요. 잘 보세요. some과 any는 우리가 아까 전에 봤었던 few 또는 a few 그 다음에 little 또는 a little 이거 대신에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아까 뭐 있었지? water 이런 게 있다 칩시다. 그럼 water 이런 게 딱 들어가게 되면 water 뒤에는 보통 little을 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little이나 a little을 쓴다 그랬죠? 근데 이거 대신에 뭐도 가능하다고요? some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봤던 것 중에서 뭐가 있었죠? 그 예문에서 flowers 한번 볼게요. flowers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뭘 넣을 수 있냐면은 some을 넣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few나 a few 대신에 쓸 수 있는 단어가 some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 일단 문장의 특징을 한번 보면은 긍정의 평서문, 권유의 의무문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긍정의 평서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장에서 뭐뭐는 뭐뭐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뭐뭐는 뭐뭐다 이런 얘기고 권유의 의문문을 쓸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뭐뭐 할래라는 뜻인데 이 할래라는 어떤 질문에 대한 의도 자체가 yes를 의도하는 거예요. yes를 의도하는 거. 예를 들면 Do you want some tea? 하니까 너 약간의 차를 좀 원하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질문의 의도는 뭐냐면은 그 상대방이 벌벌벌 추위를 떨어가지고 이제 집에 막 들어왔을 때 추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Do you want some tea? 이렇게 얘기하면 너 차 좀 마실래? 그럼 좋아 이런 느낌으로 아시겠죠? 다른 경우는 만약에 뭐 배가 고파갖고 이제 막 밥도 안 먹었어. 밥도 안 먹어가지고 이제 집에 딱 왔어. 그랬을 때 Do you want something to eat? 또는 Do you want some food? 이렇게 물어봤어.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배가 고프니까 응 좀 줘. 이 대답을 의도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any 같은 경우는요.
부정의 평서문이나 의문문이라고 했으니까 부정문이라고 그랬죠. 그럼 부정문 했으니까 최소한 무슨 단어가 있어야 돼요? not이라는 단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종류로 얘기했을 때 비동사 뒤에는 뭐 is not 또는 뭐 am not 또는 뭐 are not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일반 동사 같은 경우는 don't 또는 doesn't 또는 우리가 과거형 배웠으니까 뭐 didn't 이런 식으로 나오는 표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물론 이제 또 뭐도 있겠습니까? was not이라든지 아니면은 were not이라든지 줄여서 쓰는 것도 있긴 하겠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갈 때는 뭐를 쓴다? some을 쓰는 게 아니라 이때는 any를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의문문 같은 경우에도 의문문도 지금 보시면은요 당연히 이런 어떤 물음표가 딱 들어갔을 때 뭐뭐 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아까 권유의 의문문하고는 그냥 좀 달라요. 권유는 진짜 뭐뭐 할래 뭐뭐 해줄까 이런 뜻이지만은 그냥 의문문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이것도 종류를 바꿔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비동사 같으면은 is 또는 are 그 다음에 뭐 am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물음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 일반 동사는 do, does, 그 다음에 did 이런 식으로 해서 물음표 들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권유를 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그냥 물어봤을 때 이런 의문문을 쓸 때도 여기에서는 any를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잘 보시고요. 자 요거는 이제 몇 개 있는 거의 없는이라고 얘기할 때 쓰는 거라 그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많은이라고 얘기할 때는 lots of라는 표현이나 a lot of라는 표현이 있어요. 요거는 뭐 대신 쓰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many나 아니면은 much 대신에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다시 가보면 지금 여기에서 some을 한번 빼볼게요. 이걸 some을 빼고요. 원래 여기에 들어갈 말은 여기는 many였고 flower s 붙었으니까 water는 단수 명사니까 여기는 much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얘도 그냥 쓰기 싫어. 그러면 하나 쓰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저 lots of나 a lot of 넣어주면 된다 이런 얘기야. 같은 뜻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긍정의 평서문, 부정의 평서문, 그 다음 의문문 다 들어가요. 이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다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거니까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문제를 한번 적용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장에서 형용사를 찾아 동그라미를 표시하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릴리는 사람 이름이에요. 릴리는 그 다음에 looks라고 하는 표현은 보인다 하는 동사죠. 그럼 angry 하는 단어는 화가 난이란 뜻이야. 그러면은 릴리는 화가 나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화가 난 하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angry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I felt the soft wind 하니까 나는 느꼈다. felt는 느꼈다야. 그래서 the soft wind 하는데 soft는 부드러운, wind는 바람이야. 더는 어차피 이게 상관이 없는 거니까요. 뺄게요. 그러면은 바람은 바람인데 부드러운 바람이라 그랬죠. 부드러운이라 그랬어요. 마침니은 또 들어갔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soft가 답이 되더라 이런 얘기고요. 자, 그럼 3번 The movie was not funny 합니다. The movie 그 영화는 뭐였다. 근데 not 아니었다. 뭐가 아니었다? 웃긴 게 아니었다 이런 얘기야. 그럼 여기서 fun이라는 단어가 웃긴이라는 뜻이니까 받침니은 또 들어갔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funny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there are some horses in the field 하니까 field 하는 거는 보통 들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들판에 판 캔데 이거 판 받침니은 들어갔다고 이건 아니야. 이거 판 하는 건 명사야. 들판에 there 있다. 뭐가? 몇 마리의 말들이 있다. 말들 캔데 몇 마리의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some이 답이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B번 내려가서 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any와 some 그리고 뒤에 명사가 누가 들어가느냐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건데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There wasn't any some coffee in the mug 합니다. 머그잔에 커피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여기에 wasn't라는 부정문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럼 부정문 쓸 때는 뭐를 써야 돼요? 그렇죠. any를 써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아까 any는 부정문이나 단순 의문문에서 쓴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it's dark 합니다. 어둡대요. There is a light in this room. 이 방에는 불이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사실 여기는 지금 부정어 단어가 없죠. 그런데 지금 여기 light를 보세요. light에 s가 안 붙었죠. 그럼 불빛이라 하는 거는 셀 수 없는 명사로 쓰는 거니까 단수로 취급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정답은 little이 답이 됩니다.
자, 3번. I'm hungry. 나는 배가 고픕니다. I will eat. 그 다음에 a few cookies 합니다. 자, 쿠키 다음에 지금 s가 붙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맥락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다 그랬죠? 그러면은 I will eat라고 했으니까 나는 먹을 것이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긍정적으로 몇 개의 쿠키를 먹겠다겠지 거의 없는 쿠키를 먹겠다 이러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정답은 a few가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David didn't put 그 다음 many much butter in the pan 합니다. 이번에는 didn't라는 부정어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관로 단어가 many와 much가 들어갔죠. 자, 그럼 many는 복수명사 써야 돼요. s나 es. 그 다음 much는 단수명사 써야 돼요. 버터를 보니까 버터에 s가 안 붙어져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s를 쓰면 안 되는 거라서 여기에 답은 much가 답이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은 There are many much stars in the sky 하니까 하늘에 스타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스타는 원래 단어가 이건데 보니까 s가 딱 붙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건 복수형이니까 many를 써줘야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C번 내려가서 볼게요. 자, 이번에도 볼게요. 보기에 보니까 much, many, any, little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은 much가 답이 되는 자리는 뒤에 명사가 단수 명사가 들어가야 되고 many가 들어가려면 뒤에 복수 명사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any가 들어가게 되면 부정문이나 의문문이 들어갈 것이고 little 뒤에도 단수 명사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1번을 보니까 Do you need help, sir? 뭐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어떤 도움이든 필요하십니까?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help 뒤에 s가 안 붙었죠. 그러면 일단 누가 자동적으로 탈락이에요? many는 탈락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또 한 번 더 보면은 많은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이러기도 조금 맥락상 이상해. 그럼 여기서 정답은 any가 되는 겁니다. little를 넣게 되면은 거의 없는 도움을 필요로 하니 그럼 이 말 왜 해 그러면? 안 도와드려도 돼요! 이런 얘기예요. 안 도와드려도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놀려요. 알랄랄랄 뭐 이런 느낌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We had pink and rain last year. It was very dry 합니다. It was very dry 하는 건 매우 건조했다 이런 얘기고 우리는 작년에 그러면은 비가 내렸다는 얘기일까요? 안 내렸다는 얘기일까요? 작년에 건조했으니까 그렇죠. 안 내렸다 이런 얘기죠. 그럼 거의 비가 없었다라는 말이 맞기 때문에 여기는 little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3번 I was busy. 나는 바빴어요. I had to 뭐 했다? 숙제 가졌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 to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야? 너무예요. 너무. 바빴는데 너무 어떤 숙제가 있어서 바빴을까? 그렇죠. 많은 숙제가 있었으니까 바빴겠죠. 그럼 여기 much가 여기 있죠. 그래서 homework도 보세요. homework 뒤에 s가 안 붙어져 있죠. 선생님 저는 제 숙제 셀 수 있는데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숙제라고 하는 단어도 구체적으로 집에서 하는 숙제, 그 우리가 알고 과제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을 전부 다 이제 homework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s를 쓰기가 어렵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남아있는 게 4번은 뭐밖에 없습니까? many밖에 없겠죠. 왜요? 뒤에 fan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연예인들 좋아하는 fan을 얘기하는데 뒤에 s가 붙어 있으니 그래서 이거는 fans가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D번 다음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some 또는 any와 관로 안의 단어를 활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했어요. 그러면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여기 관로 안에 있는 단어들 앞에다가 some 또는 any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걸 문제 풀 때는요 어떻게 포인트를 잡아줘야 되냐면은 일단 관로 안에 있는 단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명사예요. 자, 우리가 아까 형용사는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랬죠? 명사를 꾸며준다 그랬죠? 그럼 명사를 꾸며준다 했으니까 이 명사들은 전부 다 여기 있어야 돼요. wine, time, coin, sandwiches 이렇게 들어가요. sandwiches 이렇게 들어가면 앞에 이제 들어갈 말이 긍정문이냐 부정문이냐 의문문이냐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자 1번은 보니까 약간 마셨대. 약간 마셨대. 뭐 안 마신 것도 아니고 마실래도 아니고 그냥 약간 마셨대.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some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녀는 시간이 조금도 없대. doesn't라는 부정어가 들어갔어. 그럼 부정어가 들어가면 some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여기는 any. 자, 그 다음에 너는 동전을 가지고 있니? 하고 이번에는 물음표가 들어갔죠? 물음표가 들어가면 의문문이니까 여기도 any. 마지막으로 샌드위치 좀 먹을래?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의문문이지만은 권유하는 거죠. 그럼 권유할 때도 뭘 쓴다 그랬죠? some을 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94, 95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은
형용사에 대한 내용이니까 요거를 한번 잘 보시고 정리를 해놔 놓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96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부사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부사는요, 방법, 정도, 시간, 횟수 등을 나타내는 말로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조금 설명이 길어서요. 잠깐 껐다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부사. 부사는 방법, 정도, 시간, 횟수 등을 나타내는 말로 보세요.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 그랬어요. 자, 아까 형용사는 누구를 수식한다 그랬죠? 그렇죠. 명사를 수식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부사는 뭐냐면은 명사를 제외하고 수식한다. 요거 하나 적어 놓으세요. 명사를 제외하고. 그래서 명사를 제외하고 수식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부사는. 그래서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예를 들어서 일단 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긴 하겠지만 일단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동사를 꾸며준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말로 예를 들어서 공부한다 이래 볼게요. 공부한다 너무 식상한가요? 다른 걸로 해볼게요. 자, 달린다 해볼게요. 달린다. 그럼 달린다. run 하는 단어 있죠? run, 그죠? 달린다인데 달린다는 지금 다자로 끝났기 때문에 동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좀 더 꾸며주려면 어떻게 달린다? 빨리 달린다. 또는 천천히 달린다.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음악 들으면서 달린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은 우리가 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빨리, 천천히 이런 거. 그래서 달리는데 어떻게 달려? 빨리 달려. 어떻게 달려? 천천히 달려. 근데 어쨌든 달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빨리나 천천히라는 단어가 이 달린다라고 하는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 역할이에요. 다시요. 형용사는 명사만 꾸며준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얘는 뭐예요? 동사를 꾸며주는 거 하나 나왔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볼게요. 자, 아까 전에 그 개 한 마리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dog이라고 하는 단어 다음에 아까 cute라는 단어가 귀여운 개였어요. 근데 귀여운 개인데 정말 눈이 부실 정도로 너무 귀여워. 매우 귀여워. 그렇게 얘기할 때는 여기에다가 뭐를 넣냐면은 bel이라는 단어를 넣거든요. 그럼 이걸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면은 개는 개인데 귀여운 개예요. 자, 받침니은 들어갔죠, 형용사. 근데 여기 bel이가 뭐라고요? 매우 귀여운 개래요. 그럼 이 매우라는 단어는 지금 누구를 꾸며주냐면은 귀여운데 그냥 귀여운 게 아니라 매우 귀여운 거래.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형용사를 꾸며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부사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는 아까 달린다로 다시 가볼게요. 달린다에서 달린다는 달린다인데 빨리 달린다인데도 정말 막 빛의 속도로 막 빨리 달린다 할 때 우리 보통 뭐 이렇게 와, 진짜 빠르, 뭐 겁나 빨리 달리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론 이런 말을 써서는 좋은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매우 빨리 달린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럼 여기다가 매우를 넣었어. 그럼 매우 빨리 달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달린다 하는 단어를 꾸며주는 거는 빨리가 맞는데 이 빨리를 꾸며주는 거는 매우라는 단어가 꾸며주는 거예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벨 이런 게 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천천히도 마찬가지. 여기에다가 매우 천천히 넣게 되면 진짜 이게 달리는 건지 걷는 건지 모른다. 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달린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겠죠? 그래서 매우 천천히 달린다. 이런 느낌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이런 겁니다. 자, 나는 용돈을 5,000원 받았다. 이게 문장이에요. 자, 나는 용돈을 5,000원 받았다. 근데 여기에다가 운이 좋게도 똑같은 나는 용돈을 5,000원 받았는데 운이 좋게도 나는 용돈 5,000원을 받았대. 자, 똑같은 건데 운이 좋게도 나는 용돈 5,000원. 그럼 이게 맥락상 어떤 느낌이냐면
나쁜 짓을 저질렀거나 아니면 엄마 말을 잘 안 들어가지고 너 이번에 용돈 없어! 알았어! 이런 얘기를 들었어.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용돈 받을 때 돼가지고 용돈 5,000원 주신 거야. 다행이다. 나는 용돈 5,000원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이 좋게도 하는 말은 결국 이 말에 대해서 약간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나는 용돈 5,000원 받았는데 불행하게도 해봅시다. 불행하게도 또는 뭐 운이 없게도 이런 말이에요. 운이 없게도 나는 용돈 5,000원 받았대. 그럼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예요. 원래 민선이가 용돈을 10,000원을 받아. 일주일에. 그렇다 칩시다. 자, 10,000원을 받았는데 또 말을 안 들어가죠. 이번에 용돈 없어! 알았어! 이러면 민선이가 에이 엄마 그래도 용돈 그때 주겠지 뭐 하하 용돈 받을 때 되면 맛있는 거 사 먹어야지 이랬어. 그런데 어머니가 용돈을 5,000원 주신 거야. 그럼 이건 불행한 거잖아. 그죠? 그럼 이럴 때는 뭐예요? 이 똑같은 문장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좀 긍정적인 좋은 느낌은 들지 않죠. 5,000원밖에 안 줬어 이런 느낌이야. 이거는 5,000원 받았어 다행이야 이런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문장 전체를 꾸며줄 때도 이런 식으로 쓴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런데 공통적인 특성이 뭐냐면은 이 부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있으면 좋고요. 있으면 뭔가 조금 상세한 느낌이 들고 없어도 말은 돼요. 없어도 말은 돼요. 다시 보세요. 만약에 여기에다가 나는이란 말 한번 넣어볼게요. 나는 달린다야. 나는 달린다. 이런 문장 되거든요. 나는 학교로 달려간다. 이렇게. 근데 빨리 달려간다 하면은 뭔가 조금 뭐 급한 느낌이 들죠. 근데 매우 빨리 달린데 지각하기 1분 전인가 봐. 근데 얘를 뺀다 하더라도 나는 달린다. 학교로. 그죠? 그러니까 빼도 상관은 없는데 있으면은 뭔가 문장이 상세한 느낌이 든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아까도 보세요. 나는 용돈 5,000원 받았다. 문장 끝났어요. 근데 운이 좋게도냐 불행하게도냐에 따라서 야의 어떤 느낌 자체가 달라진다. 이런 얘기죠. 맞죠? 똑같은 말인데도 그냥 얘만 써도 되는데. 그죠? 그 다음에 아까 개는 개인데 귀여운 개 캐도 되는데 뭔가 강조하고 싶어서 매우 귀여운 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써도 아무 지장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 예문들을 지금 보면은 고양이는 걷는다 조용히. 얘를 빠진다 하더라도 고양이는 걸어요. 그죠? 근데 조용히 걷는다는 얘기는 살살 걸어요. 그죠? 그래도 걸어요. 그래서 이 quietly 누구를 꾸며준다? 동사 works를 꾸며준다 이런 얘기죠. 자, 두 번째 The game is very exciting. 여기서 exciting 하는 건 신나는 재미있는 이런 뜻이야. 이 형용사입니다. 신나는 재미있는. 근데 very가 들어갔어요. 얘가 없어도 그 게임은 신난다 재밌다가 돼. 근데 뭔가 좀 진짜 막 exciting하게 막 진짜 막 막 치열하게 막 느낌이 오는 거야. 그럼 와 진짜 재밌네 할 때 very가 들어가는 거죠. 얘가 없어도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he can run really fast 합니다. fast가 빨리라는 뜻인데 really가 들어가게 되면 정말로 이런 뜻이에요. 얘를 뺀다 하더라도 그는 빨리 달릴 수 있어. 근데 really가 들어가게 되면 진짜 막 빨리 달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 보세요. Luckily I found some money on the ground 하는 말은 이걸 해석하면 나는 찾아냈다 약간의 돈을 땅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그냥 써도 돼. 근데 luckily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돈을 잃어버렸어. 돈을 잃어버렸는데 혹시 어떡하지? 큰일 났네. 우리 엄마한테 그 심부름 그 값인데 어떡하지? 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땅에 돈이 막 있는 거야. 오 대박! 우리 애들 하는 말로 아싸 게이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죠. 이게 없다 하더라도 그냥 지나가다가 돈 발견했네. 이것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사의 역할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부사 단어들의 형태는 어떤 것이냐 보세요. 대부분의 부사 단어들은요 형용사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형용사하고 있는데 이 형용사와 연관이 된 것들을 잠깐만 좀 보면은 자, 대부분의 형용사 단어 다음에 뭐가 들어가면 부사가 되더라? 이런 식으로 ly가 들어가면 부사가 돼요. ly가 들어가면. 그런데 만약에 y가 있는 단어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y를 i로 고치고 ly를 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헷갈리는 게 뭐냐면요. 요건데요. 형용사와 형태가 같은 부사, 즉 형용사 단어와 부사가 같은 거 이걸 얘기하는 건데 자, 요거는 한 가지 팁을 좀 말씀드릴게요. 진짜 일단 간단하게 쉬운 예로 일단 말씀드릴게요. 뭐 나중에 틀리면 내가 다시 설명해 주면 되니까. 자, 여기서 지금 보면은 보세요. 높은 형용사, early, 이른
형용사, hard 열심히 하는 형용사, 그 다음에 빠른 형용사, 늦은 형용사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형용사는 무조건 누구하고 연관이 있다고요? 명사와 연관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똑같은 이 단어인데 어디에 들어가게 되면 얘가 형용사냐면은 두 가지예요. 뭐냐면은 뒤에 명사 단어가 들어갈 때, 알겠죠? 적어 놓으세요. 뒤에 명사 단어가 들어갈 때, 그 다음에 어떤 명사 단어가 주어로 쓰이고 우리가 배웠던 am이나 are이나 is나 아니면은 was나 were 같은 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갈 때 이것들은 전부 다 형용사가 맞아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 빈칸에 들어가는 애들은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야? 쌤이 방금 밑줄 꺼진 애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요렇게 지금 요렇게 쓰인 것은 전부 다 부사 단어거든요. 쌤이 요렇게 빨간 줄로 표시하는 것들은요. 항상 동사가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되냐면은 동작을 나타내는 비동사가 아니라 일반 동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뒤에 요 자리에 쌤이 방금 빨간 줄 표시하는 것들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잘 보시고요. 조심해야 될 거는 여기에 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ly로 끝나지만은 부사가 아닌 형용사 단어들도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특징이 이런 겁니다. 얘네들은요. 뭐냐면은요. 아까 우리가 부사는 뭐라 그랬죠? 형용사 다음에 ly가 들어간 부사라 그랬어요. 그런데 얘는 명사 다음에 ly가 들어간 거예요. 명사 다음에 ly가 들어가면 얘네들은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외로 나오는 단어들이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하나 더 적을게요. 뭐가 있냐면은 cost라는 단어도 costly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비용이 드는 이란 뜻이에요. 적어 놓으세요. 비용이 드는. 그래서 이런 식의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해주면 되는 게 부사의 형태로 이제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빈도부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빈도부사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빈도를 나타내는 부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빈도는 말 그대로 빈번한 정도를 얘기하거든요. 아, 혹시 민선이 지금 쌤 요거 적고 있는데 지우고 있으면 뒤로 감아갖고 해도 됩니다. 알겠죠? 자, 빈도를 나타내는 부사로 이거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단 요 단어들을 일단 외우셔야 돼요. 단어 뜻을. 알겠죠? 여기가 100%, 여기가 0%. 그럼 여기는 안 일어나는 거, 여기는 항상 일어나는 거. 요런 건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위치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위치. 일반 동사 앞, 그 다음에 비동사나 조동사 뒤. 그래서 이걸 보통 조, 비, 뒤, 일, 앞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 비, 뒤, 일, 앞. 그다음 조디, 비디, 일, 앞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다시 정리할게요. 비동사는 뭐가 있다 그랬죠? am, are, is. 그 다음에 과거형은 was, were. 이런 것들이 비동사고요. 그 다음에 조동사는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죠. can, may, must, should.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조동사라 그랬어요. 아, 또 더 넣을게요. will. 이런 것들까지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일반 동사는 얘와 얘를 제외한 나머지야. 알겠죠? 다시요. 얘와 얘를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다 일반 동사야. 그러면은 우리 단어를 해석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뭐 달린다, 먹는다, 뭐 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일반 동사를 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자, never의 단어가 지금 어디 위치되어 있어요? will 뒤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will은 조동사라서 그런 거고 자, sometimes는 지금 보니까 goes라는 단어가 있어. goes는 방금 얘기했던 여기 단어에 안 들어가 있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일반 동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often 하는 단어는 지금 보니까 앞에 뭐가 있죠? 비동사, MRIs가 있죠. 방금 저기 써놨는 거.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비동사의 뒤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usually 같은 경우는 여기 wears가 나오죠. wear 하는 거는 뭐뭇을 입다 이런 뜻이니까 얘도 지금 일반 동사 앞에 쓰였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do you 다음에 always인데 여기 it란 단어가 있죠. it 마찬가지 일반 동사로 쓰인 겁니다. 일반 동사로 쓰인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 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97페이지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내려갈게요. 아이고 기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다음 밑줄 친 부사가 꾸미는 말을 찾아 쓰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자, 다시 말씀드려요. 부사는 명사를 제외하고 꾸며준다 그랬어요. 명사를 제외하고.
그래서 보니까 1번은 the story, 그 이야기, 이야기는 명사죠. 그러면 the story는 여기 해당 사항 없겠죠. 그럼 남아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end라는 단어밖에 없죠. 끝나다 하는 단어예요. 끝나다. 끝나다인데 어떻게 끝났어요? happily, 행복하게 끝났다 이런 얘기죠. 그럼 찾아 쓰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자리는 ended라고 적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에 the lecture was really interesting 그랬어요. 자, 다시 말씀드려요. 명사를 꾸미는 거 아니라 그랬죠? 자, 그러면은 the lecture예요. 그 강의예요. 강의. 그 강의는 뭐였다 근데 여기 interesting 하는 형용사 흥미로운이 들어갔어. 그럼 흥미로운데 얼마나 흥미로워서 정말로 흥미로웠다 했으니까 그럼 이 really는 interesting을 꾸며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really 잠깐만요. interesting 이걸 이제 답을 체크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은 he is talking very quietly. 그는 이야기하고 있었다 매우 조용하게. 그러면 매우라는 단어가 매우 이야기하고 있었다가 맞을까요? 매우 조용하게가 맞을까요? 그렇죠. 매우 조용하게가 맞죠. 그래서 얘는 quietly 이거를 지금 꾸며주는 겁니다. quietly도 가뜩이나 부사인데 이 부사는 그럼 누구를 꾸며줘? talking을 꾸며주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자, 4번은 뭐예요? 불행하게도 그는 그의 시계를 잃어버렸대. 그럼 저 불행하게도 하는 단어 여기 콤마가 들어갔지. 그럼 이거는 문장 전체를 다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he lost his watch 다 써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B번 다음 관로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B번 The baby 그 아기는 slept는 sleep의 과거형이야. 그럼 잤다야. 잤는데 조용한 잤다가 맞아요? 조용하게 잤다가 맞아요? 조용하게 잤다가 맞죠. 그래서 이 silent라고 하는 단어는 조용한이라는 뜻인데 조용한이라고 하게 되려면은 앞에 지금 뭐요? 그 아기는 조용하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비동사가 들어가야 돼. 비동사가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silently가 정답이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럼 2번 솔직히 나는 기분이 좋지 않아 라고 얘기했어. 나는 기분이 좋지 않아. 얘는 지금 솔직한이라는 형용사야. 근데 얘는 솔직하게 또는 솔직하게 말해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honestly가 이게 맞는 거고요. 그 다음 3번 그녀는 solved 해결하다. 근데 이 과거형 들어갔으니까 해결했답니다. 해결했습니다. 뭐를? 그 문제를 어떻게? 쉬운 해결했다, 쉽게 해결했다. 어느 게 맞아요? 그렇죠. 쉽게 해결했다가 맞는 거죠. 자, 다음에 리그는 프랑스어를 말한다. 여기서 French란 말은 프랑스어입니다. 프랑스어를 좋은 말한다가 맞아요? 잘 말한다가 맞아요? 그렇죠. 잘 말한다가 맞죠. 그래서 well이 되는 겁니다. 아까 전에 쌤이 설명 안 한 게 있는데 예외로 적용되는 게 good하고 well 이런 게 나와요. 요거는 이제 불규칙으로 적용되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C번 넘어가 볼게요. 자, 슈퍼맨은 하늘을 높이 난대. 자, 그럼 우리나라 말하고 영어 단어하고 몇 가지 조합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슈퍼맨 있죠? flies 난다 여기 있어요. 그럼 남아 이게 하늘 높이죠. 하늘 높이. 그럼 하늘이란 말이 in the sky가 있어. 그럼 높이란 말을 뭐 쓰면 돼요? 그렇죠. high를 써주면 되겠죠. 됐죠? 자, 지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난대. 그럼 지나 여기 있죠. 일어난다. gets up. 매일 아침 여기 있어. 그럼 남아있는 게 뭐야? 일찍밖에 안 남았잖아. 일찍 뭐예요? early. 자, 그럼 3번 에릭은 시험을 위해 열심히 공부했다. 에릭 공부했다. 시험을 위해. 그럼 남은 게 뭐야? 열심히. 그럼 뭐예요? hard. 마지막 그 자동차는 천천히 움직이고 있다. 그 자동차 the car 움직이고 있다. is moving 천천히.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slowly 해주면 되겠죠. slowly. 자,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D번 우리는 때때로 매우 바쁘대. 자, 이번엔 빈도부사 얘기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매우 바쁘대. 그럼 때때로 하는 단어가 뭐 있었죠? 때때로. 그렇지. 때때로 하는 단어는 sometimes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sometimes. 자, 다음 너는 도서관에 자주 가니? 자주 뭐였죠? often. 그 다음 너는 방과 후에 보통 usually. 그 다음 그녀는 항상 나에 대해 걱정한다. 항상 뭐예요? always. 됐죠? 자, 그래서 요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97페이지까지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98페이지부터의 내용은 일단 문제를 한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풀어보셔야 되고요. 추가적인 문제들은 뒤로 이제 개별적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